다빈치 리졸브의 노이즈 리덕션은 쓰레기입니다. 우리 보통 형광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부분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밝기를 높이는 용도입니다. 벽면에 책상이 있기 때문에 형광등이 내 뒤를 비추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얼굴이 칙칙하고 오히려 배경이 밝게 나옵니다. 조금 더 안 이쁘게 나오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없다고 한다면 형광등을 등지는 것보다 형광등을 바라보는 쪽이 이쁘게 잘 됩니다. 형광등을 끄고 라이트를 추가했습니다. 45도 정도 위에서 저를 비추고 뒤에 형광등은 껐기 때문에 뒤의 배경보다 제 얼굴이 조금 더 밝게 나오죠. 생각해보면 카메라라는 것은 밝은 곳은 밝게, 어두운 곳은 어둡게 찍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얼굴 전체가 화사하게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괴리감이 생기고 핸드폰은 그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노출값을 0으로 맞춘다는 건 조금 밝게 찍으라고 명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출값을 조금 낮추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한 0.7 정도 낮추면 어둡게 찍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명암이 있고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밝은 쪽은 이렇게 좀 허여멀건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센서가 작은 것들은 더 많은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빛을 더 크게 확장해서 받을 수 있는 ISO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이즈가 생기죠. 최대한 노이즈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노이즈 리덕션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노이즈 리덕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빈치 리졸브 19 버전에서 노이즈 리덕션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공간 NR, 노이즈 리덕션의 모드에 보면 울트라 NR, 울트라 노이즈 리덕션이 생겼습니다. 깊은 내막은 모르겠지만 AI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트라 NR을 선택을 하면 하단에 노이즈 프로파일 목록이 생기고 애널라이즈 분석 버튼이 나타나는데 선택을 해보면 다빈치 리졸브가 화면을 분석해서 노이즈를 잡아줍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미리 보기 화면에 분석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테두리 쪽을 움직여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창이 가리키는 화면을 분석하도록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처음에 분석을 마친 후에는 위치를 수정할 때마다 알아서 분석을 해주는 고마운 툴입니다. 프레임은 2프레임을 사용해요. 3프레임, 4프레임, 5프레임 노이즈 제거에 월등하긴 하지만 사실은 컴퓨터가 돌아가야 이 기능이 진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더군다나 또 유튜브 영상에선 이 정도로도 충분하고요. 움직임 추정은 화질 우선, 그 다음에 모션 범위는 소로 하고요. 시간 인계값을 끝까지 올립니다. 화질 우선으로 했을 때 루마와 크로마를 끝까지 올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화질이 열화되거나 이상해지진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속도 우선으로 하면 디테일이 많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최대한 화질을 우선시하는 게 좋겠죠. 공간 NR에서 속도 우선으로 한 상태에서 루마와 크로마를 끝까지 밀면 완전히 그림체처럼 됩니다. 이렇게 망가지죠. 고품질로 했을 때는 루마와 크로마를 100으로 한다고 해도 화질이 뭉개지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과하다 싶으면 너무 줄여주면 디테일이 좀 살아나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보면서 이거를 조절하는 게 사실 귀찮았고 힘들었는데 다빈치 리졸브 19에서 추가된 울트라 NR로 애널라이즈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 노이즈가 좀 많은 부분을 선택하면 알아서 루마와 크로마를 정리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NR에서 100으로 사용해도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오히려 100까지 올렸음에도 부족한 노이즈들은 미드 디테일을 좀 낮추는 걸로 해결합니다. 피부도 없어지고 노이즈도 많이 사라지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임계값에 대한 수치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노이즈 제거하는 것은 좋으나 그로 인해서 화질이 저하되는 것을 걱정하는 건데, 애초에 노이즈가 없도록 촬영을 잘 한다고 한다면 이런 과사용으로 화질 저하가 생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까지 올릴 필요도 없고 적은 임계값으로도 충분히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과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핸드폰이나 고프로로 이런 노이즈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두운 데서 칙칙하게, 앞서 보신 영상처럼 좀 칙칙하게 영상을 찍어 놓고 노이즈 리덕션을 해서 화질이 개선되고 풀프레임처럼 깔끔한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면 다빈치 리졸브의 노이즈 리덕션은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노이즈들을 다빈치 리졸브의 노이즈 리덕션으로 제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빈치 리졸브 19에서 업데이트된 울트라 노이즈 리덕션은 쉽고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노이즈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취미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 고프로, 인스타 360 같은 카메라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풀프레임 영상을 가지고 시연을 해보는 것을 보고 와, 노이즈 리덕션 굉장히 좋아졌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본인의 핸드폰이나 고프로로 촬영한 영상을 다빈치 리졸브에 가져와서 노이즈 리덕션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조그만 거 이거 여행 가고 그럴 때 갖고 다니거든요. 꺼볼게요.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음식도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놓으시라는 거예요. 요런 거라도 하나 갖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색상도 흰색, 노란색 다 나와요. 분위기 따라서 다 바꿀 수 있고요. 흰색으로 해서 요런 느낌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들고 촬영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뒤에 조명을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요번에 인스타 360 X4 나오면서 그거 구매하고 나서 용돈하고 이거 똑 떨어져가지고 조명은 다음에 사는 걸로 했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공부한 걸 영상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면서 저 스스로 전문가급으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편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었으니까 촬영도 지금처럼 편집과 연관해서 일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공부하면서 앞으로 같이 다빈치 리졸브와 함께 접목해서 배우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기능, 노이즈 리덕션 새로 생긴 기능만 딱 알려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래도 안 보고 이래도 안 본다면 차라리 저 스스로 실력이라도 늘도록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해서 다빈치 리졸브 추가된 내용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